항공료는 동일한데 숙박료가 많이 비싸니 차라리 그 돈으로 일본에 가면 오사카를 갔다 왔다면 그 다음에 뭐 교토도 있고 고베도 있고 나라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만큼 제주도보다는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건데 한 달 살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두 가지일까요? 하나는 항공료, 이동하는 항공 배표, 그 다음에 숙박료 이 두 가지인데 일단 항공사의 보통 항공료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냐면은 기름값이에요. 사실 기름값 왔다 갔다 기름값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공항 이용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크루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원가를 보통 내는데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서울에서 제주나 서울에서 뭐 후쿠오카나 기름값이 사실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비싸지는 않죠. 근데 어쨌든 국제선이다 보니까 제주도보다는 비싸게 팔기 좋은 거고 그래서 항공사들이 일본같이 좀 가까우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하죠. 물론 뭐 성수기 때는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일본 가긴 하는데 성수기가 아닌 후쿠오카나 뭐 오사카 이런데 특히 이벤트 항공권 구매하시면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이 한 9만 원인가? 그것도 유류 텍스 다 포함해서 9만 원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거 자리만 이용하시면 싸게 끊으실 수도 있고 제주도 가도 뭐 항공권 뭐 싸게 끊으면 왕복 뭐 거의 한 10만 원 요즘 하나요? 그래서 10만 원이니 항공권만 잘 싸게 끊으면 일본이나 제주도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. 두 번째로 숙박료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 제주도 여행 많이 다녔었는데 사실 요즘 잘 안 가거든요. 한국이 숙박료가 좀 많이 비싸다고 표현을 할까요? 그게 아니면 이미 갔던 지역이잖아요. 갔던 지역은 사실 웬만한 데들은 다 가봤기 때문에 호텔에서 좀 뭔가 힐링에 대한 게 좀 강해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호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4성,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선호하게 되고 비싸지겠죠. 그럼 1박에 결국에는 30만 원 정도 되는 호텔들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. 솔직히 뭐 제주도에도 저렴한 호텔들 많이 있죠. 번화가가 아닌 곳에는 그런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를 갈 때 관광으로 가기에는 사실 이미 많이 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호텔에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호캉스도 좀 하고 뭐 맛집도 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여행의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. 특히 국내 여행들은. 그러다 보니까 뭐 펜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요금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항공료는 동일한데 숙박료가 많이 비싸니 차라리 그 돈으로 일본에 가면 애초에 저희가 일본 여행 갈 때 일본 호텔에 가서 호캉스 해야지라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일본 사실 갈 데가 참 많잖아요. 뭐 오사카를 갔다 왔다면 그 다음에 뭐 교토도 있고 고베도 있고 나라도 있고 아무튼 또 주변 소도시 이용할 때도 많고 후쿠오카도 마찬가지로 유인이나 베푸 같은 데도 뭐 구마모토 뭐 주변으로 사실 여행할 만한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돌아다니는 여행인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호캉스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좀 깨끗하고 안전하면 됐지 삐까번쩍한 호텔에서 사실 투숙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에서 들어갈 돈은 사실상 상당 부분 아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. 뭐 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여행 가서 색다른 걸 먹어보고 싶고 특이한 걸 먹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게 여행인데 결국에는 이제 좀 특이한 거 좀 이런 거를 찾다 보면 이제 요금이 너무 비싼 거죠 사실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라면만 먹어도 어쨌든 한국과는 다른 맛인 거고 스시가 됐든 미자카이가 됐든 모든 게 다 이국적이니 충분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주도보다는 일본 간다인 게 현실인 거고 솔직히 요즘 한국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. 전체적으로 물가 다 많이 오르면서 호텔 비용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은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게 제가 일본 처음 간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점점점 물가가 싸져요. 한국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물가가 싸지는 느낌이에요. 더 10년 전, 뭐 5년 전, 3년 전, 지금 더 물가가 싸졌어요. 물론 한국의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인 거죠. 저 정말 놀랐던 게 지난번에 저기 오사카를 갔었는데 급해가지고 뭐 그냥 뭐 근처에 있는 구글맵 찾아가지고 그냥 카레집을 갔어요. 크거나 막 유명한 데는 아닌데 구글 평점 괜찮은 그냥 역 근처에 있는 좀 그런 집이었는데 카레밥에 돈가스를 큰 거 추가해가지고 거의 한 손바닥만한 돈가스였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제 기억에 5,700원밖에 안 나왔어요.
이거 한국에서는 최소한 10,000원은 나올 금액인데 너무 싼 거예요, 사실 일본이.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맛 괜찮았고 나름 또 맛에 대한 평가를 잘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요식업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떠한 재료를 썼는지 기름, 뭐 생크림이냐 우유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먹어보면 느끼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한 85점 정도 되는 정도의 괜찮은 맛이었어요. 근데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95점에서 99점까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. 제주도도 물론 싼 데 있겠죠. 근데 숙박료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뭐 장박하려면 모텔 같은 숙박을 자지 않는 이상은 일단 숙박료에서는 제주도가 훨씬 비쌀 수밖에 없고, 두 번째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거는 일본이 훨씬 압도적으로 싸요. 물론 뭐 일본도 비싼 데는 비싸지만 최근에 후쿠오카 갔었는데 후쿠오카에서는 500엔짜리 라면도 많이 있어요. 그쪽 그 가이드분이 말씀하시기를 후쿠오카에 사는 분들은 500엔이 넘는 라면을 잘 먹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뭐 고기 고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조금 뭐 부실은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먹는 것 때문에라도 금액적으로 훨씬 좀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일본은 대중교통 물론 잘 돼 있죠. 정말 잘 돼 있죠. 근데 조금 비싸죠, 한국보다는. 근데 제주도는 결국은 렌트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. 뭐 일본이야 지하철 비용이 한 1,500원? 뭐 한 1,800원 정도, 그 정도 사이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, 대중교통은 조금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일본 한 달 살기가 이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겠네. 갈 때도 워낙 많고. 근데 제주도는 사실 그 갇혀진 곳에서 한 달을 살려면 뭐 전 사실 개인적으로 낚시 좋아해갖고 제주도로만 일주일씩 예전에 낚시 다니곤 했었는데, 이런 취미가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안타깝지만 일본 한 달 살기가 압도적으로 우위일 것 같습니다.